오늘은 여름뿐 아니라 사계절 내내 중요한 주제죠. 선크림을 바르지 않는 게 혹시 더 낫지 않나요? 자외선은 우리 피부를 더 빨리 늙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외선이 세포의 DNA를 변성을 유발해서 피부암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통 한의학과 첨단 과학이 어우러진 새로운 한의학을 통해 건강한 몸과 마음을 만드는 공간 메디컬 블룸 한의원 이광주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름뿐 아니라 사계절 내내 중요한 주제죠. 바로 자외선 차단제, 흔히 말하는 선크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료를 할 때는 평소에 선크림을 잘 바르시는지 꼭 여쭤보는 편인데요. 간혹 피지 분비가 많은 분들은 선크림을 바르면 너무 끈적여서 불편하다고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선크림을 바르기만 하면 트러블이 바로 올라온다고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선크림을 바르는 건 너무 좋은 걸 알겠는데 저처럼 지성 피부이면서 트러블도 많이 올라오는 피부면 선크림을 바르지 않는 게 혹시 더 낫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저는 아니요, 그래도 무조건 바르셔야 합니다 라고 답변을 드리는데요. 선크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크림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으시다면 똑똑하게 잘 바르는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선크림을 꼼꼼하게 잘 세안해서 피부 트러블을 예방하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하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선크림을 똑똑하게 잘 바르고 잘 지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왜 선크림이 필요한지부터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외선은 우리 피부를 더 빨리 늙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UVA와 UVB가 우리 피부에 닿으면 콜라겐을 파괴하는 호르몬이 활성화되면서 이로 인해 피부 속의 콜라겐의 파괴가 시작되고 그 결과 주름 생성과 탄력 저하라는 피부 노화 과정이 시작됩니다. 또한 이런 자외선으로부터 피부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멜라닌 색소를 형성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보기 싫은 기미와 잡티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자외선이 세포의 DNA를 변성을 유발해서 피부암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외선은 정말 아주 살짝 노출될 때는 살균, 소독이라는 이점도 있지만 조금만 많이 노출되어도 피부를 병들게 만드는 피부의 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선크림은 꼭 발라야 합니다. 특히 UVA는 창문을 뚫고 들어오기도 하고 구름을 투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흐린 날 실내에서도 UVA는 항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선크림을 발라서 피부를 보호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선크림을 똑똑하게 바르기 위해 유의해야 할 점 3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본인의 피부에 잘 맞는 적당한 타입의 선크림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선크림은 크게 무기자차, 유기자차, 혼합자차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무기자차는 쉽게 말해서 발랐을 때 허옇게 되는 선크림입니다. 이를 백탁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물리적인 방어막을 형성해서 자외선을 반사시켜서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유기자차는 발랐을 때 백탁 현상이 없는 선크림입니다. 화학적 방어막을 통해서 자외선을 열로 바꿔서 배출하는 선크림입니다. 마지막으로 혼합자차는 이 2가지를 섞은 선크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각자의 성분과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피부 특성에 맞춰서 적당한 타입의 선크림을 잘 선택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무기자차는 피부 자극이 적어서 아이들이나 예민한 피부를 가진 분들에게 좋습니다. 다만 백탁 현상이나 끈적임이 있는 편이라서 이것이 싫으신 분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는 끈적임과 백탁이 싫다, 혹은 이런 발림성이 중요하고 색조 화장을 추가해야 한다는 분들은 유기자차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런 대신 화학 성분이 피부에 자극이 있는 편이라서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유기자차를 피하셔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적당한 발림성과 적당한 적은 끈적임, 적당한 피부 자극 이런 건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혼합자차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적당한 양의 선크림을 바르셔야 합니다. 간혹 선크림을 무슨 아이크림 바르듯이 살짝만 찍어서 바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너무 적은 양을 바르면 선크림의 효과가 급감을 해서 아무 효과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얼굴 전체를 기준으로 4번째 손가락 길이만큼 넉넉하게 짜서 바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약간 많다?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발라주시면 좋고요. 앞목과 뒷목, 귀도 발라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생각보다 귀에 피부암이 생기는 경우도 정말 많다고 합니다. 자, 3번째, 시간을 잘 신경 쓰셔야 합니다. 우선 혼합자차나 유기자차 선크림의 경우에는 흡수돼서 효과를 발휘하기까지 약 3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출하기 30분 전에는 꼭 선크림을 발라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선크림은 3시간에서 4시간 정도가 지나면 그 효과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좀 귀찮더라도 이 3시간마다 선크림을 더 발라주셔야 합니다. 특히 땀을 많이 흘리시거나 물놀이를 한 뒤에는 반드시 다시 발라주셔야 합니다. 혹여나 색조 화장을 해서 선크림을 더 바르기 힘든 경우에는 선블럭 효과가 있는 팩트를 발라서 지속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선크림을 똑똑하게 잘 바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선크림을 잘 지우고 깨끗하게 세안을 하는 것인데요. 선크림을 제대로 지우지 않으면 피부에 선크림의 잔여물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잔여물들이 모공을 막아서 피지의 배출을 막게 되면 그 결과 피부에 염증이 생기고 오히려 피부 트러블이 악화될 수가 있는데요. 그러므로 트러블이 많은 분들은 특히 클렌징을 더욱 꼼꼼하게 잘 해주셔야 합니다. 잘못하면은 선크림을 안 바르는 것보다 더 나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선크림은 기본적으로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저는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징 밀크와 같은 지용성 성분을 녹이는 클렌징 제품으로 1차 세안을 하셔야 합니다. 1차 세안을 하면서 클렌징 오일이 선크림 잔여물과 피지를 녹여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폼 클렌징으로 2차 세안을 하시는 겁니다. 거품을 풍성하게 내서 얼굴 전체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듯이 닦아내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이중 세안을 하면은 모공 속까지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특히 여드름이 많거나 민감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클렌징이 제대로 안 되면 바로 트러블로 이어집니다. 나는 선크림만 바르는데 왜 자꾸 피부가 뒤집어질까 하시는 분들은 세안 후부터 점검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선크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크림으로 인해서 피부가 끈적여서 불편감이 있으시거나 피부 트러블이 반복되시는 분들이라면 선크림을 좀 더 똑똑하게 바르시고 잘 지우는 습관을 키우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4가지 적절한 타입의 선크림 선택, 충분한 양의 사용, 시간마다 더 빠르는 습관, 클렌징 오일 등을 이용한 이중 세안으로 꼼꼼하게 클렌징하는 습관까지 모두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피부는 한 번 손상되면 되돌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에너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끈적임과 같은 약간의 불편함 혹은 피부 트러블과 같은 문제 때문에 선크림을 바르지 않는 나쁜 선택을 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작은 습관이 10년 뒤, 20년 뒤 피부 나이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의 건강한 몸과 마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 선크림을 바르는데 유념해야 될 꿀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메디컬 블룸 한의원 이광주 원장이었습니다. 안녕.